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오늘 내일까지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후보들은 경기도 합동 토론회를 열고 또 내일은 서울 합동 토론회를 끝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행보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미 대선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인정하고 지지자와 함께하는 감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설훈, 윤영찬, 오영환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시종일관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후보 발언 중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대장동이라는 비싼 사이다 값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생겨난 이 사이다라는 별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사이다도 공짜가 아니다. 세계 8번째 나라답게 지도자가 더 노려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시행착오를 하거나 시원시원한 말 한마디로 막 될 것처럼 하거나 그러할 단계가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의 80%를 무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를 잘해야 한다. 외국에 가서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의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낙연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안정을 취해야지 적폐들과 싸우거나 개혁을 추구하면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는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오락가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본인 뜻대로 뭔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속상해하고 민주당이 개혁정당으로 변해가면 속상해한다는 그러한 소리로 들립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의원 중에 설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지금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대통령으로 가장 적임자는 이낙연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비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진실을 안 보려고 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눈을 감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오는 10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확신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 패배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패배 뒤에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자라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누가 비틀어져 있을까요? 자신들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 지지자들을 향해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깔끔하게 지지를 해서 원팀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자제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지사가 밤늦게 국임당의 이준석과 김기현을 향해 감사의 글을 쓰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국회에서 천막 농서까지 하면서 토건비리 세력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해준 데 대해 고맙고 또 그로 인해 민간 개발과 시장 중심을 외치던 적폐들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 발등 찍으면서 이재명의 능력을 홍보해 줄 것에 감사드린다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후안무치한 도적대가 나라 살림 맡겠다고요? 동네 머슴이 산적소굴 해서 힘 닿는 대로 작물 대부분을 뺏어 주민에게 돌려줬더니 산적대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작물 덜 뺏은 자가 도둑, 가 오를지 모를 작물 두고 당장 비싼 작물만 뺏어온 건 배임, 머슴 국문은 내 부하에 맡겨라, 도둑 머슴 내쫓으라고 주민 선동을 합니다. 그들이 쓰는 물건이 모두 마을 주민이 도둑 맞고 뺏긴 것인데도 뻔뻔하게 도둑 잡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지만 이때가 바로 일망타진 기회입니다. 마침 내일이 포도대장 뽑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 포도대장 뽑는 날입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본인을 포도대장이라고 자칭하십니다. 일망타진 하신답니다. 이러니 저들이 그토록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며 아주 감동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입에 올리기 힘든 단어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전태일, 이름 석자다. 우리 딸이 10살쯤 청년 전태일을 잊고 물었다. 왜 몸을 태워 뜨겁게 아프게 노동자들의 참혹했던 현실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땐 그것 외에 사회에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요지로 가능한 쉽게 설명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괴로워했다. 왜 사람이 자기 몸을 태워야 하냐며 무섭다고 울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을 때 눈물이 비오듯 쏟았던 기억이 있기에 딸을 가만히 안아줬는데 사실은 딸 몰래 나도 울고 있었다. 도시 빈민의 아들 이재명, 소년공 생활, 검정고시, 수능, 중대 장학생, 사시 합격, 연수원에서의 노무현 강연, 그리고 민변 활동, 성남에서의 시민운동 등을 쭉 훑어보면 전태일 열사가 연상됐다. 전태일이 검시에 붙고 대학생이 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구나. 역사는 시계를 초월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싶었다. 기대도 생겼다. 우리 사회가 이재명을 통해 도시 빈민의 한, 전태일의 한을 풀 수 있을까 하는 대장동 집중포화를 개발이 국민 환수제로 승화시키고 성남에 뜰 청년계약서로 성남시에 화천대유 이익 분배 중단을 요구하는 이재명을 보며 다른 기대도 생겼다. 유능하게 개혁의 성과를 낼지도 모르겠다는 유능한 사회다 진보, 양극화에 맞서 사람다운 최소 생활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주장하는 이재명, 조선일보의 대장동으로 흔들기로 이재명이 궁금해졌고 그에 관한 자료를 통해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됐다. 고맙다 조선일보라며 이재명을 알게 해준 적폐들에게 고마움까지 전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